아, 예,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 소개가 늦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 라인 클라우드 서비스 팀에서 엘라스티서치 그 클라우드 지금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팀에서 저도 이제 오퍼레이터 개발과 엘라스서치 서비스의 운영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유동균이라고 합니다. 전반부는 제가 발표를 하고, 후반부는 이제 동규님께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인에는 이제 혹시 이제 다른 컨퍼런스에서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베르다라는 이름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티서치 애저 서비스는 2018년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현재 약 한 4년 정도 지난 시점인 것 같은데 현재 전체적인 클러스터는 1,500개 그리고 그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는 약 13,000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이제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검색 목적으로 만드시는 유저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제 로그 쌓는 목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로그 저장 목적으로 이제 ES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로그 저장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략 비율적으로 치면 한 8대2나 한 8대2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8년도 말에 처음 서비스를 했을 때 그 당시부터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스럽게 이제 구조를 만들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하나의 전체적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클러스터 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ES 클러스터를 이제 경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퍼레이터랑 그 CR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ES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어라는 이제 CR을 선언을 하면은 그 선언에 맞춰가지고 각각의 이제 컨트롤 포드하고 이제 PV가 만들어져서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CR이기 때문에 선행형 접근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드를 이제 더하고 싶다라고 하면 노드 3개를 추가하라는 식으로 명령어를 보내는 게 아니고 그 CR에서 현재 데이터 노드를 6개로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3에서 6으로 증가하는 방식으로 선언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략 한 3년 정도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에 모든 ES 클러스터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모든 ES 클러스터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절대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쿠버네티스 자체가 뭔가 싱글 페일 오브 포인트라든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자체는 굉장히 로버스트하고 견고한 아키텍처를 취하고 있지만 그 혹시나 뭔가 오퍼레이션 미스라든가 뭔가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파급력이 저희한테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몇 번의 좀 트러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배드 네이버 문제에 가까운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여러 개의 ES 클러스터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뭔가 한두 개가 굉장히 많은 이제 트래픽 버스트를 일으키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쿠버네티스 전체 네트워크가 꽉 차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혹시나 이제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랑 같이 뭔가 쉐어하고 있는 다른 서비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S 클러스터 하나 때문에 그 하나가 배드 네이버가 되면은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배드 네이버가 되고 이제 그거가 이제 다른 서비스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올해 좀 발생한 이슈 중 하나였는데 이제 어떤 클러스터가 플루언트D 80개의 에이전트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플루언트D가 디도스처럼 저희를 공격을 한 거였어요. 이제 그러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네트워크가 꽉 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드웨어 LB랑 그 당시에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다른 하드웨어 LB로 묶여 있어가지고 하드웨어 LB가 다른 서비스랑 같이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하드웨어 LB의 대역폭을 다 써버리니까 그 다른 서비스에까지 영향을 미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발견을 하게 돼서 작년 한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새롭게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제 새롭게 개발을 하게 되었을 때 리퀘어먼트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쿠버네티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하나의 클러스터에 모든 ES 클러스터가 있는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그 쿠버네티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모든 ES 클러스터 영향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탈피하자.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엘라스티서치 클러스터에는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쿠버네티스의 이런 선언적인 방법은 계속 유지를 하자라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뭐 보통 이제 이거를 뭐 하게 되면 명령어 베이스로 가는 게 맞겠느냐 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엄청 많은 토의가 있었고, 실제로 명령형과 선언형 둘 다의 POC를 거쳤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는 그래도 이거는 선언형으로 가는 게 우리가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두 개를 이제 리퀘어먼트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작년 말부터 이제 만들어진 구조가 다음과 같아요. 이제 똑같이 지금처럼 커스텀 리소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예전처럼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요. 다만 이게 기존의 거였으면은 이제 그 오퍼레이터가 파드와 PV를 만드는 거였다면은 새롭게 만들어진 방식은 외부에 있는 VM을 생성을 하고 DNS를 생성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LB를 생성을 해서 실제 클러스터의 구성은 이제 외부 VM에다가 만들어진 방식으로 그 구조를 바꿨어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컨트롤 플레인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제 API가 안 된다거나 그런 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제 당연히 이제 이쪽에 키바나는 있으니까 뭐 키바나를 통한 조작이라든가 뭐 그리고 API에서 노드가 노드는 늘릴 수 없어요 등의 이제 여러 그런 정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게 당장에 있어가지고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범위는 아니고 이쪽은 이제 그대로 아무런 영향 없이 그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제 구조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좀 이거는 약간 첨언인데 이제 ES에서 아무래도 ES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인입구에 관해 가지고 약간의 이제 좀 이상하다면 이상하다는 좀 이제 아키텍처를 취했는데, 일단은 보통 이제 ES에서 앞단에 그거 엔드포인트를 맡는 역할을 코디네이터 노드라고 하는데, 이 코디네이터 노드 앞에다가 엔진엑스를 붙였어요. 이 엔진엑스를 붙인 목적은 이게 ES는 그러니까 전체 퀘리에 뭔가 통계는 구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의 리퀘스트에 대한 매트릭은 좀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수집을 해야지 운영이라든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용도가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다가 엔진엑스를 달아서 이쪽에다가 그 액세스 로그와 에러 로그를 수집함으로써 각각의 리퀘스트에 관한 이제 로그와 매트릭을 수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뭔가 보통은 이제 LB라던가 이제 그런 거를 사용해서 하이 어베일러비티를 구성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게 L4 LB를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를 맨 처음 했을 때 맨 처음에는 이거 모든 클러스터 앞에다가 L4 LB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이제 요청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합의 결과 모든 클러스에는 L4 LB를 붙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위와 같이 약간 워크어라운드 방식으로 DNS 라운드 로빈을 사용을 해서 이제 DNS가 여러 가지 IP를 등록을 하고 이제 한쪽에서 엔진엑스가 들어오면 엔진엑스 자체가 이 코디네이터 노드를 각각의 모두 다 그 크로스로 맺고 있어서 이제 한쪽으로 들어오면 이게 자동적으로 로드 밸런싱이 되는 구조를 취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DNS 라운드 로빈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HA는 없어요. HA는 없지만 대부분의 클러스터가 아무래도 로그성이고, 로그성 클러스터는 뭔가 리퀘스트가 실패가 나면은 거의 대부분 리트라이하는 로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맡기고 우리는 좀 과감하게 DNS 라운드 로빈을 사용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해서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서치라던가 이제 아주 이제 HA가 꼭 필요한 이제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LB를 붙여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새로 다음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오픈 서치 기반으로 저희가 새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모든 클러스터에 L4 LB를 붙여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워크어라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이
선언적 그 접근을 어떻게 구현을 하냐가 관건이었는데 이제 이거가 저희가 그냥은 선언적으로 좀 구현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저희 쪽 이아스 플랫폼, 저희 이제 베르다이 마크인데 이쪽은 오픈스택 베이스고 오픈스택은 REST API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명령형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엘라스터치 오퍼레이터만 가지고는 VM을 만들 때 선언형으로 만들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이제 외부적으로 논의를 하다가 이제 이아스 오퍼레이터라는 거를 별개로 만들자. 그리고 이 이아스 오퍼레이터는 지금 현재 라인 사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아스들을 선언형으로 만들어주게끔 관리를 하는 오퍼레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엘라스터치 클러스터가 이제 CR을 만들 때 엘라스터치 클러스터에 대한 이제 자체에 대한 CR도 만들고 그거에 맞춰서 버추얼 머신, 로드 밸런서, 뭐 DNS 등을 이제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거가 이제 이아스 오퍼레이터가 마취를 하고 있다가 이 이아스 오퍼레이터에서 마치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실제 이제 선언형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이제 관리를 해주는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역할을 이렇게 오퍼레이터를 두 가지를 놔둠으로써 아까 제가 그 맨 처음 설명드렸던 첫 번째 클러스터가 다운이 되더라도 ES 클러스터 자체는 영향이 없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제 엘라스터치 자체에서 쿠버네티스에서 관리를 하는 거는 명령형이 아니고 선언형으로 관리를 해주는 이제 그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달성을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두 가지를 발생을 했지만 이제 당연히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그 누구나 다 이렇게 만들었겠죠. 당연히 저희도 이제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희생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대책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는 이제 동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게 될 거예요. 네, 라인플러스의 유동균입니다. 일단 앞서 상선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의 변화, 그리고 가장 큰 변화의 데이터 플레인의 변화에 있어서 기존의 베어메탈의 팟 구조였는데 이제 VM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과 한계가 몇 가지 존재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와 그리고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상화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성능 손실이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레이턴시가 늘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왼쪽에 보시다시피 팟의 이제 베어메탈 구조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파일 시스템 레이어를 이제 네이티브로 사용하게 되는데 VM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 중간에 낀 버추얼 머신 파일 시스템 레이어라든가 커널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좀 늘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IO 스루풋이 이제 좀 하락이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개의 파일 시스템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정가상화 이제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 이제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이제 IO 스루풋이 전체적으로 좀 느려지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약 10%에서 44%까지 저희가 하락하는 모습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그 하이퍼바이저 위에 VM들이 여러 개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VM들은 CPU들을 오버커밋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VM이 이제 많은 CPU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VM이 CPU를 점유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 개발 조직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이 어려웠다고 생각한 부분인데요. 서비스 개발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뿐만이 아닌 이런 밑에 하이 레이어까지의 지식을 엘라스터치의 튜닝을 위해서 조금 알아야 된다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유저에게 먼저 프로비전을 해주고 그 결과를 저희가 문의를 받아가면서 개선을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문의가 들어온 사항으로는 이제 그 데이터 노드가 로드율이 높지가 않은데 엘라이서치로부터의 요청이 거절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가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코디네이터 노드 자체에서 이렇게 엔진엑스 프로세스가 많은 IO 리드와 라이트를 소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록시 버퍼링이라는 기본적인 옵션이 있어요. 엔진엑스에. 요거는 이제 메모리에 저장된 어떤 그 미리 프리디파인된 그 사이즈의 버퍼가 있는데 그것보다 리퀘스트나 리스폰스가 크게 되면 디스크에 이렇게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버퍼링을 하게 되는데요. 엘라스터치는 벌크 리퀘스트라고 해서 벌크 인서트 데이터를 이제
좀 크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2MB에서 5MB 정도로 집어넣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해당 경우에는 이제 리퀘스트 퍼 세크가 높을수록 디스크에 버퍼링이 과다하게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코디네이터의 성능 저하 문제로 네,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줘서 네,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 지금 엘라스터치가 아무래도 그 디스크를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이드 구조인 이제 레이드 5, 레이드 5는 이제 하나의 디스크의 장애까지 이제 허용할 수 있는 레이드 아키텍처인데요. 저희는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4K 라이트 IOPS나 리드 IOPS가 엘라스터치들의 VM을 이제 수용하기에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과감하게 레이드 제로를 네,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레이드 제로를 선택함으로써 저희가 데이터의 리던던시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엘라스터치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HA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엘라스터치 자체는 프라이머리 샤드와 레플리카 샤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레플리카 샤드, 프라이머리 샤드가 이제 다운이 되더라도 레플리카 샤드가 자동으로 프라이머리 샤드로 프로모션이 돼서 작동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드 제로의 문제점이 이제 하나의 디스크 어레이에서 하나의 디스크만이 페일리어가 나더라도 모든 시스템이 이제 네, 다 이제 다운되고 다 크래시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이 엘라스터치에 하이퍼바이저별로 이제 노드들을 잘 분배를 해서 레플리카를 설정함으로써 저희가 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HA를 보장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인덱싱 퍼포먼스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이드 제로를 묶으면서 이제 인덱싱 규모가 큰 클러스터를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인덱싱 규모가 크다는 것은 결국 디스크 그 클러스터의 규모가 크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디스크 IO를 굉장히 높은 IO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키텍처를 사용함으로써 네, 리드 IOPS 같은 경우는 34,000 IOPS, 라이트 IOPS 같은 경우 22,000 IOPS 정도로 워스트 케이스에서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IOPS 같은 경우에는 엘라스터치에서 권장하는 IOPS의 약 85%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IOPS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레이드 제로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리던던시를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멀티레이드라고 해서 레이드 제로 플러스 1이라든가 1 플러스 제로를 사용하면 이런 리던던시까지 구성을 하면서 이렇게 빠른 빠른 레이드 아키텍처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레이드 제로를 사용하면서 한 가지 더 튜닝을 진행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SSD를 레이드 제로로 먹는다고 해서 IOPS를 풀로 다 뽑아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확인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레이드 컨트롤러는 이제 레드 캐시에 라이트백과 리더헤드라는 옵션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라이트백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트 레이턴시의 감소 효과가 있는데 이제 SSD 어레이 같이 액세스 타임이 빠르고 4K 액세스가 굉장히 빠른 경우에는 이런 라이트백 캐시에 성능이 이제 반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캐시에 병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라이스루로 변경함으로써 지쪽 디스크에 쓰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리드어헤드 값인데요. 이거는 이제 리드 캐시라고 해서 이건 리드 레이턴시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임 데이터를 미리 읽는 기능이나 이것도 HDD의 특성에 좀 적합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조사마다 다르겠지만 SSD 어레이 오티마이제이션이라는 기능을 이제 활성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실 요런 성능 향상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베어메탈 퍼포먼스가 이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같은 경우는 레이드 제로 튠을 하기 전, 레이드 제로 튠을 한 후여서 사실 레이드 5와 비교했을 때는 약 400%에서 500% 가량 더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앞서 코디네이터 튠과 레이드 제로를 이용하고 레이드 제로 튠을 이용해서 저희 인덱스 타임을 기존에 레이드 5를 이용한 아키텍처보다 약 50% 정도 줄이게 되었고 서치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58% 정도 감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추후 라인에서 가장 큰 레거시 클러스터, 엘라스터치 클러스터를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수용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POC를 진행하고 있는데 약초당 VM 환경으로 768MB/s 정도의 데이터를 이제 인덱싱을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퓨처 플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는 엘라스터치의 라이선스 문제로 인해서 오픈 서치로 전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컨트롤 플레인이
기존의 오픈서치 새로운 오픈서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엘라스티서치 또한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제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서치 클러스터도 로의 전환도 엘라스티서치에서 이제 다운타임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성능 튜닝과 더불어 더 나은 성능을 계속 제공하고자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가장 큰 클러스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 그 더 하드한 워크로드를 수용할 수 있는 이제 더 네이티브 퍼포먼스를 제공을 해야겠죠. 이때부터는 VM의 한계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멀티플 컨테이너를 이제 아키텍처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더 높은 IOPS와 더 높은 이제 손실 없이 네이티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라인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현재 NVMe OF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치 인텐시브한 클러스터들에 먼저 적용을 해서 효과가 있을지 한번 POC를 진행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은 오토힐링인데요. 컨트롤 플레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정상 노드들을 이제 교체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이제 엘라스티서치의 노드 롤에 따라서 마스터와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시 교체가 가능하지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선작업을 하고 교체를 한다던가 이런 폴리시를 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오토힐링을 통해서 오토힐링의 이 노드풀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제 IaaS 저희 그 베르다 플랫폼이라는 데 그 장애가 일어나서 VM을 생성하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긴급하게 이제 그 클러스터를 고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키텍처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멀티플 컨테이너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노드풀 아키텍처를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클러스터에 대한 HA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단계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첫 번째로는 유저가 원하는 어베일러빌리티 존의 클러스터를 할당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오퍼레이터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데이터 센터 장애에도 이제 내결함성을 가진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엘라스티서치에서 제공하는 이제 크로스 클러스터 레플리케이션이라든지 혹은 이제 모든 그 마스터 코디네이터 데이터 셋을 이제 서로 다른 DC에 제공하고 그것을 한 클러스터로 묶는 그런 방식까지 저희가 일단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정도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 팀이고 클라우드 엔지니어 쪽으로 한번 검색하시면 저희 이렇게 좀 아래 레이어부터 좀 위에 레이어까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여서 한번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엘라스티서치나 오픈서치 경험이 없더라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시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발표는 이상이고요. Q&A 혹시 질의응답 질문 있으시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